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요즘 자주 하지 않으세요? 아,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생각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한테 카톡이 띵동 하고 오면 반가운 마음보다 또 뭐라고 답장해야 하나 하는 부담부터 훅 밀려오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 막상 아무한테도 연락이 없으면 나 혹시 잊혔나? 나만 빼고 다들 잘 지내나? 싶어서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다 큰 마음 먹고 약속 잡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어떠세요? 에너지가 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가 싶으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성인 10명 중에 무려 7.5명, 그러니까 75%가 넘는 사람들이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대요. 관계를 좀 줄이고 싶다는 거죠. 아마 이 숫자 뒤에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 피로감이 혹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관계마저 노동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지금 시대를 성과사회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이거 하지 마 라고 금지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넌 뭐든지 다 해내야만 해 라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마저도 편안하게 쉬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뭔가 보여줘야 하는 또 하나의 성과 과제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근대라는 개념을 더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액체처럼 흘러가고 형태가 없고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SNS로 너무 쉽게 연결되지만 그만큼 또 너무 쉽게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연결은 하고 싶은데 책임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상대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건 나 역시 언제든 그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버리는 티슈 인맥이라던가 깊은 관계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하루만 즐기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으려는 우리 나름의 생존 전략인 셈이에요. 심지어 가장 사적이어야 할 사랑마저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회학자 에바 일로주가 말한 감정 자본주의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마치 쇼핑하듯이 연애 상대를 고를 때도 끊임없이 조건을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데이팅 앱에서 프로필 넘기면서 스펙 비교하는 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 게임이 되어버리면서 우리는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대신에 그냥 더 피곤해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압박 위에서 기술의 발전은 이 관계 피로를 말 그대로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바로 이 SNS 속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이 위로나 힘이 되기는커녕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스트레스만 낳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의미심장한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냥 멍하니 릴스를 보는 시간이 늘고 유튜브에서도 쇼츠 소비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SNS를 이제는 누군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관계에 부담 없이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짧은 컨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탈출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우리는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SNS에 접속하는 겁니다. SNS는 관계를 맺는 광장이 아니라 남의 삶을 구경하고 내 삶과 비교하는 거대한 관람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경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 피로감, 특히 직장에 가면 극대화되죠. 실제로 여러 조사를 보면요, 직장인 열의 7, 8은 일 그 자체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조용한 퇴사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이런 극심한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기술적 압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내려고 할까요? 그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칩니다. 만화 톰과 제리처럼요. 제리처럼 누군가 다가오면 숨어버리는 회피형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 멀어지면 톰처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불안형도 있죠. 특히 오은영 박사님은 요즘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애초에 거리를 먼저 두는 회피형 성향이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가오면 도망쳐버리는 이 패턴이 어쩌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는 서툰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유용한 관점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정신과 의사 하지연 박사의 1대 2대 7 법칙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집단에 가든 나를 싫어할 사람은 1명,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은 2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사실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좋아해주는 2명에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1명과 관심도 없는 7명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완전히 소진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김창욱 강사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진짜 피로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감정 연기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피로 사회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힘. 둘째,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고동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에게 무관심한 그 7명의 시선으로부터 과감히 로그아웃하는 디지털 거리두기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관계가 막 깊고 끈끈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목적이 분명한 가벼운 관계들이 마치 피자 위의 토핑처럼 우리 삶을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문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관계에 지친 건 여러분의 성격이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관계에서조차 끊임없는 성과를 요구하는 이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굳건히 설 수 있는 힘과 타인과 기꺼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이 둘 중에 어떤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